그 숱하게 매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또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할 말이 많아. 이 144번의 매수 청구 있죠. 얘를 시험에 낼 때 여러분들이 왜 틀리냐? 지문을 잘 안 읽어서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 살짝 비틀어 놓은 거, 바꿔 놓은 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매수 청구 들어갈 때 10년 뭐 사업 시행 안 하고 이런 건 다 알잖아요. 10년이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한다는 말의 의미는 실식의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다. 그럼 매수 청구 못 하는 거 알죠? 그럼 10년이 가도록 사업 안 했다는 말의 의미는 실식의 인가 절차도 없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지목이 대인 토지란 말 속에 녹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땅이나 정착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지목이 대이라는 땅 가지고 있으니까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지. 이것도 같이 사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제가 언성 높였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달 특별시장, 광역시장 요거 신경 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이거 신경 쓰라고. A광역시 B구에서 그럴 때 광역시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A도 B군에서 그럼 누구한테? 군수 이런 점을 좀 이렇게 집중을 탁 해서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들한테 시험 어차피 얘들 안 나오니까 케이스 문제 나오면 만약에 A광역시 B구다 A도 B군이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LH면 따로 시행자 정해졌다. 그때는 누구한테? 시행자.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수 청구 받으면 6개월 내 매수업의 결정을 통보하고 사기로 해서 몇 년에 사고? 2년. 매수하기로 했을 때 현금으로 대금 주지만 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비업무용 토지, 부재부동산 등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누구라면 어디 가서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LH가 시행자다.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매수하기로 했다. 매수 가격을 평가하고 절차를 거쳐서 사야 될 거 아니야. 할 때 적용하는 게 무슨 법? 공취법에 따른 공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공취법에 따른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의 발행 절차, 이거 지방채잖아.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조례로 하고. 요거 그렇게. 근데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인데 5년부터 하면 안 되죠. 그건 도시개발채권. 그건 도시개발채권. 제 상환기간 몇 년? 10년.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지금이라도 좀 내가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매수 절차, 매수 가격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게 공취법.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조례. 내가 아까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이 가도록 안 산다라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게 단독주택하고 일정건생하고 이종건생. 이종건생도 요건 빼고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하고. 나머지 이종건생 다 됩니다. 이종건생 풀어서 동물병원 된다. 그래도 되는 거 알죠? 그렇게 풀어도 똑같다는 거. 20년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20년 된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지목관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게, 자, 요거 153번 한번 볼게요.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고시부터 10년 내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됐죠? 벌써 묶인 지가 10년 넘었지. 이럴 때 지목이 대인 토지라면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때문에 권리 구제가 되는데 만약에 대인 토지가 아니고 잡종지, 농지, 임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수 청구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10년 이내에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단계별 집행계획상 그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실효는 몇 년 넘도록 안 하면 20년
벌써 시설이 결정된 지 10년 넘었잖아요. 그 중에 10년 넘었는데 내가 단계별 집행계획 확인했더니 앞으로 10년이 가더라도 사업 시행할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실효될 거잖아 지금. 그러면 집행계획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로 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기 위반권자 찾아가서 해제를 위한 위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꼭 한번 읽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요거는 개념 통째로도 써먹었으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토지형을 합리화, 기능을 정진,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려고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 계획. 기준 정하는 거야. 뭐 당연히. 요런 것들은 다 아는 건데, 자, 160번 보세요.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보통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택이 10년 나오면 의무 대상인데, 여기 지금 개발장, 여기 말단 시장 운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시장 운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알죠? 개발자항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이런 걸로 묶였다가 못 해놓은 곳. 해제돼요, 해제.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해제되는 곳, 주거상업 공업으로. 그 다음에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곳. 얘네들이 그냥 냅두면 난개발이 되니까 체계적으로 유도하려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하야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거. 이 두 개는 꼭 외워놔야 돼요.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인데 도시개발구역 그러면 안 돼요. 정택이 10년. 정비구역 특수개발지구 등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나는 몇 년 지난 지역? 10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시공 30만.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면적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 녹지지역 30만. 녹지지역 이놈이 주거상업 공업 중에 하나로 바뀌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그럼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20만 제곱미터가 바뀌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지정할 수 있다. 30만 이상일 때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왜 도시지역 외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 계획관리하고 일정한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가 주거하고 특정 주택이 두 놈은 어디에 있을 때? 그러면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진흥지구 특정은 복합 안 나오니까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 지역이라도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주거하고 특정은 어디에 있을 때?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걸 반대로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잖아요, 지금. 잠깐만.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관리지역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거하고 특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그럼 주택이는 계획관리.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되네. 요거는 뭐 쉬운 얘기들이고. 이게 나오겠나? 여러분 지구단위계획 짤 때 국토법, 건축법 기준을 완화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으로 완화되는 거 알죠? 완화해야지 그거는. 그 다음 높이하고 일조권도 해. 그거 4개는 기본으로 깔고 이거거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짤 때 이런 걸 완화한다 해가지고 어디 갔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왜? 도시 외지역의 1.5배, 2배 완화니까 이건 기본이지.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어디 갔어? 높이 제한하고 일조권 높이 제한. 이거 지구단위계획 짤 때 건축법을 완화해도 돼요? 그러면 그 조경, 공경지 이건 두 개 한 몸이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임의대상 접하라는 거에 그런 걸 완화해서 지구단위계획 짜도 된다. 요거 한번 참고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차장 설치 기준 한옥마을 보존할 때 100% 완화는 아니까 주차장법도 완화되지. 그죠? 오케이. 100% 완화. 80% 기억나죠? 100%.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됐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짤 때 해당 용도 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서 지구 단위 계획 짤 수 있다. 중요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게 3분, 5분이지. 3분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5분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한 단계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자, 이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안 짜면 3년 된 날의 다음날. 다음날도 주의해야 돼요. 다음날.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꽝 됩니다. 요거는 다른 거잖아. 그러면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지요?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짜라고? 3년 내 안 짜면 다음날 전부 없어진다며. 요 놈은 지금 뭐냐, 5년은 지구 단위 계획구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도 짰다니까? 짰는데 5년이 가도록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안 하면 지구 단위 계획 짠 거 요것이 실효가 되는 거야. 빈칸으로 올 6월달 이게 나왔잖아요. 평가사 시험에. 줘도 안 봐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자,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 나왔죠?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짰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제안했을 때,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거시 또 5년 내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허가 승인 인가를 받아서 사업 공사 착수 안 하면 그 5년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이 없어진다고. 요거하고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기억나는 거 맞죠, 진짜? 걱정을 안 끼게 좀 해주세요. 걱정이 돼서 죽었다고. 이게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신을 못하니까. 또 안다고 아는 걸 보시잖아요. 공자께서 뭐라고 하냐. 도대체 제자가 물으니까 아는 게 뭐냐. 아는 걸 안다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게 아는 거다 이놈아.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아는 걸 좀 감추지 말고 오늘은 아는 걸 안다고 해주세요. 모르는 것도 안다 해주시고 오늘은 뭐 진실을 밝혀서 도움될 게 없어요. 몰라도 안다 하세요. 얘기하면 무조건 알아듣는다 하세요.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안 짜면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없어져 버려.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구 지정했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짰다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제안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5년 내 해당 목적 사업 착수 안 하면 지구 단위 계획 짠 게 이것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효력이 없어진다. 그럼 몇 년? 5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없어진다 그러면 3년. 빈칸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저 개발행위 허가 쪽에 특별히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있잖아요. 건축물, 공작물 설치 가지고 정답은 잘 안 하지. 그 다음에 물건 쌓는 거, 녹관자, 녹지, 관리, 자연. 그러면 농림지역 안에 물건 쌓아놓을 때는 허가 받아요? 안 받지. 녹지,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물건을 얼마 이상 쌓아놓을 때 한 달 이상 해당 특별시정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 구청장 절대 안 나옵니다. 일장에서는. 구청장 이놈이 총 쏘고 다니는 것은 건축법. 그래서 일장은 구청장 나오면 안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다는 것.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받죠. 그런데 부지 면적, 연면적 5% 보면서 뭐 할 때는 축소, 사업기간 단축하거나 축소, 확대 아니고. 이거 항상 나온 거 알잖아, 이거. 허가 안 받는다는 거. 이 정도까지는. 자, 177번에 내가 한 얘기를. 그 경미한 내용들은 허가 안 받잖아요. 공작물 설치할 때는, 공작물 설치할 때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가 3배거든? 도시지역 안에서는 50 이하는 허가 안 받아요. 도시 외로 가면 150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 이 정도 그냥 한번 읽어만 보고.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안 받지?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습니다. 그 육상우리 양식장 시설 설치할 때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어쩌고. 요거. 자, 형질 변경도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 안 받죠? 그런데 지목 변경 수반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 지목 변경도 전답 사이 변경은 허가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 이행보증금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이행보증금 예치케 한다고. 그때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은 공적주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총공사비의 몇 프로? 20%. 자, 그 다음에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나올 때 됐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제한할 때 원래 몇 년? 3년. 중앙이나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서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조수료, 우량농지. 2번이 개발행위로 환경, 경과, 미과, 문화재 박살난다는 거. 1번, 2번에 연장 안 됨. 3, 4, 5는 연장됨. 연장 제한할 땐 심의 안 거치고. 그래서 3번이 지금 긴 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짜는데 막 그 나중에 결정되면 기준 달라진다 이렇게. 4번이 지구단위계획구역,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 그러면 얘들이 연장되면 최장 5년, 1번, 2번이 최장 3년. 딱 떠올라줘야 돼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료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앙이나 지방도시경의 심의 거쳐 한 차례만 몇 년만? 3년. 국토교통부나 시도 시장군수가 제한을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예요. 야, 요거 1번이죠? 그렇지, 그렇지. 지구단위계획구역 4번이잖아. 기반시설, 요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5번이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심의를 안 거치고 2년 연장 제한할 수 있다. 연장해서 제한할 때 심의 안 거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고요. 그 다음 185번은 지우셔요. 지워야지.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없어지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지우세요. 그냥 깔끔하게. 쳐다보지 말고. 뭐들 아쉬워서 쳐다봐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은 놈. 적발됐다. 개발행위 하다가 몇 년? 3년, 3년. 국토법에서 3년짜리 얘기만 또 하나 더 있지. 뭐? 2개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안 받고 하다가 득발된 놈, 개발행위 허가 안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하게 허가 받아 개발행위 한 놈, 개발행위 허가 이거 위반한 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위반한 놈 몇 년? 3년 또는 3천만 원. 그거 지금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수업 시간에 내 대답 잘 했는데 동영할 때 한 달 동안 안 물었더니 또 까먹어버려. 이거. 의외로 이거 자주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 알걸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행정청이 아닐 때, 시설 귀속하는 거 있죠?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얘가 새로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요거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옛날 시설, 그러니까 개발행위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야가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행정청이면 새로 설치한 건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면 똑같다. 옛날 시설도 전부 무상으로 가져간다. 비행정청만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가져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설 사업을 했다. 도시공격 시설 사업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누구한테 가서? 그놈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가서. 행정청이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가 6놈 특별시 광역시 시장군수여의 딸랑 뭘 거쳐서 어디 가서 이거 없나? 주상공업,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은 아니고 그럼 준주거, 일반상업에도 똑같죠? 여러분 좀 제발 좀 부탁해요. 주거지역은 아는데 준주거 그럼 또 모른다고 그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저렇게 표현 안 하고 준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해도 똑같다는 얘기야. 나들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딸랑 심의. 향후 2년 내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맞죠?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용량 부족.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용적률 몇 프로까지? 50%까지 완화다, 강화다? 강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해놓고 자, 요거.
막 법령의 개정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고 행위자는 완화되는 곳 있죠. 완화되고 막 풀리고 하는 곳이에요. 인구가 20% 이상 확 늘어나고 막 허가건수가 20% 이상 막 늘어날 때 그 땅값 뛰니까 건물질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거 지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허리 쭉 피세요. 허리 쭉 피세요. 허리 쭉 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리 구부리니까 조는 밖에 이 와중에도 조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아니 지금 오늘 같다. 5일 써놓고 5일? 다시 5일 써요? 조림 확 깨게? 지금 잠이 오는 건 비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친놈들이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수능이고 뭐고 시험 전날 푹 자라고 미친놈 지 같으면 자? 지금 잠이 안 왔을 거야. 그거 말이 돼요? 다 거짓말인 거 알죠 여러분? 시험 전날 잠 안 와요. 잠 안 오면 잘라 억지로 그러지 마세요. 앉아 책 봐. 그냥 보면 돼요. 내가 제일 자신이 있거나 없는 걸 보는 거야. 졸릴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 당일날은요 하루 종일 잠 안 자도 견디더라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으면 밥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가는 거예요. 맞죠? 그 전날 무슨 잠을 푹 자.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잠을 잔다는 것은 내년을 대비한 사람들이냐. 오늘 가서 경험칙으로 본다 이런 거거든요. 잠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하죠? 수업 시간에도 자니까 5일 남았는데도 자는데 뭐 그 전날 자는 거야. 일도 아니죠. 그 전날 알람을 못 들어서 수영장에 늦게 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알람 못 들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외웠어요. 최소 얼마 이상? 10만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5일은 기억나요. 최소 얼마 이상? 10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도시공 관리계획 짤 때 반영하고 그러죠? 몇 년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야 된다? 봐봐봐요. 툭 안 나오지 이게. 여기 있을걸? 없네. 1년 내에 설치계획 짜야 됩니다. 안 짜면 1년 된 날의 다음 날.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 짰다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녹지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시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도, 공, 녹이, 도로, 공원, 녹지. 요거하고 학교, 대학교는 제외. 그 다음 학교 가서 수돗물 먹고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 버리고 오고 그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200 초과하는 신축할 때, 증축할 때 돈 냅니다. 이거 작년에 박스 처리 그대로 나왔잖아요. 200. 자, 얼마 초과? 200. 신축, 증축. 특별시동 시장운수는 200 초과하는 건축물 보세요. 건축 허가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허가받은 또 이 2달 내에 돈을 부과해야 돼요. 2달 내에 돈을 부과하면 그 돈은 언제까지 낸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면 돼요. 2달 내에 내는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 받고 2달 내에 부과를 한다니까? 그럼 그 돈 언제까지 낸다?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자, 현금 등으로 내지만 물납도 허용이 된다. 아, 여기 있네,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몇 년? 1년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안 하면 1년 된 날의 다음 날. 요런 게 또 공법은 또 매력이죠. 3년, 뭐 5년, 1년 이런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된다는 것도 한번 읽어 놓으시고요.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된다? O. 특별회계 설치할 필요 없다? X. 이렇게만 나오니까. 유발계수 이거 있죠, 이거? 위라 2.1. 넘버 2가 관광교회. 위라 가려면 관광버스 타고. 그 다음에 2종 건색. 내놈, 문종이, 운자 1.4. 나머지 1.3. 1종 건색 판매. 이 정도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전국의 집가조사 한번 참고로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냐하면 12개 중에 12개, 국토부 12개 중에 작년도 그렇고 시범도시 취약지구 지원사업 등등의 예측치 않은 걸 내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건데 참고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집가 변동 이게 이제 공시지가 발표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한부원에다가 매월 1회 이상 각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읽어놓고 시범도시 있죠. 시범도시. 시범도시라는 게 있다고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청문, 개도시리, 개발의 허가, 취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이건 여러 번 나왔으니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 자격이나 지위를 줬다가 걷어들일 때 청문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요거. 자, 이 법에 따른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자,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 제기한다고 됐지요. 이건 행정청일 때.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가서 심판 제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했더라도 의법 부당하면 행정심판 제기 가능합니다.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이러면 안 되지. 행정청일 때만 행정심판법.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잘못했다. 그럼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다. 고쳐달라. 심판 제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개발법이죠? 또 양이 많네. 이것도 20페이지까지네요. 208번, 그죠? 108번내도 아니고. 개발법은 여러분 잘하잖아요. 잘한다 해야 잘하는 거예요. 개발법 정비법은 잘한다. 이렇게. 그 개발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인데 구역 지정할 때 여러 개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협의를 먼저 해야지. 협의가, 그죠? 협의하여 지정을 잘 정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지. 그러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있지요. 그것도 나올 때가 됐는데 국가가 직접 실시하거나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거나 이렇게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 들어오거나 박 터지거나 천재지변 난리가 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자, 요 면적 외워야 돼요. 주거상업지원 얼마 이상? 만. 공업지원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만. 도시지역 바깥에서는 30만. 취계지, 면적 제한 없다는 거.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곳은 면적 관계 없다. 취계지. 말단 시군구는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한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가서?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하도 기발하게 내니까 시장 운수가 나와. 그러면 누구한테 요청하겠네? 도지사. 구청장은 특별시 아니면 광역시 가서 요청하겠지. 그래서 이걸 줄여서 시도지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기광병시장은 개발구역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겠지. 누구한테 가서? 경기도지사. 자, 영등포시장은 제가 이 학원이 양천구예요? 강서구 아니에요? 양천구 싫어해요, 저는요. 영등포 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못하잖아. 그럼 서울시장한테. 인천 남동구청장은 구역 지정 못하잖아. 인천시장한테. 이걸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운수는 구청장은 지정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지정에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 표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니까. 시도지사한테. 지정권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지자체하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는 시군구 찾아가서 제한하는 거 알죠? 제한. 조합은 왜 제한 못하는지 알죠? 그리고 뭐 우리 밴드에도 어디서 얘기하는데 토지 상환 채권도 조합도 발행한다고 하는데 글 올렸어요. 내가 봐도 이걸 올리기 귀찮아서 냅뒀더니 다른 사람이 대신 글 올려줬더라고. 조합은 그 박스 안에 단서 가로 속에 그걸 안 봤는지 누가 초짜들이 얘기했는지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한다고. 그죠?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못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발행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유추해서 보면 토지 상환 채권 조합 발행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걸 대꾸도 할 그것도 없어서 내가 하도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 질문 올렸길래
저기 뭐야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 분한테 전화를 또 안 해.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근로는 되게 길어지니까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무심코 밴드나 이런 데다 글을 해서 질문 던지지. 사실은 답글 달라면요. 이게 논리적으로 쭉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진짜 힘든 경우가. 근데 말로 하면 금방 끝나거든. 전화를 안 하더라고. 자, 국가 지자체는 제한을 할 이유가 없지. 직접 지정하거나 적어도 요청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야들하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제한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민간 법인 등이 제한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소유자 조합이 제한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가는데 이렇게 된다고. 자, 다시 이 부분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민간업자들이 제한을 군수한테 시장한테 하려면 자 대상구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 3분의 2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돼.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제한서 들어갈 때는 면적의 3분의 2 제한 들어갈 때 뭐 1개월인데 이거 가지고 크게 시험은 잘 안 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국토법에서 주민들 이해관계자가 입안에 제한이 있었죠. 45일 플러스 30일이잖아요. 요건 이제 우리 개발구역의 지정의 제한이라는 똑같은 용어가 있으니까 요건 제한 들어가면 1개월 그냥 한번 쓱 듣고 무시.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을 때 분할해서 따로따로 지정할 때는 면적 얼마 이상? 1만 1만 이상이어야 돼요? 요거는 요새는 안 나온 건데 그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도 기초조사 물론 의무상은 안 돼. 기초조사를 거치고 주민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한번 참고로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운수구청장은 개발사업 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담을 다 거쳐서 공청회까지 해야 됩니다. 얼마 이상이면? 100만이 안 넘어가면 공람 절차만 거쳐서 주민들 의견 듣는데 100만 이상으로 할 때는 공청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심에 거쳐야 되니까 협의할 때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또는 개발계획이 국토법에 따른 국가계획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하고도 미리 협의한다. 한번 참고를 한번 보고. 요새 건자 객관식에서 뭐 나온 적은 없는 건데 옛날에 한번 낸 거라. 그 다음 요건 중요한 거 14번. 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도시적으로 용도가 바뀌는 거 알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미리 지정됐다. 도시 외 지역에다가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도 좀 알아놓고. 그러면 취락지구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적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개발구역 지정되면 건축물뿐 아니고 가설 건축물도 건축을 할 때 대수든 용도 변경 이런 거 할 때 허가를 받는데 자 여기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아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허가 안 받는 거 알죠?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고 그런 것들 좀 봐놓고 이제 중요한 거 나오네요. 우리가 이게 지금 활자로 이렇게 문장 요게 탁탁 짧은 문장으로 나와서 그렇지 실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업 시간 하듯이 쭉 펼쳐서 이해하는 게 잘 좋잖아요. 개발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는 게 순수라고 그랬죠. 원래는 이제 개발 계획을 딱 짜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주면 이 시행자가 바야흐로 뭘 만들고 실시계획. 야가 이제 실시계획이란 걸 만든다. 요 단계에서 요 부분은 정말 줬다 놨다 해야 돼요. 이 개발계획은 누가 짠다고요? 5일 남았는데도 잠깐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냥 툭 나와야지. 구역의 지정권자가 짜는 거예요. 그죠? 실시계획은 누가 짜고? 누가 짜고 써요? 당연히. 이게 현실인가요? 지금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인가받고? 그렇지요. 어한테 가요? 이 실시계획은 짤 때 도시군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뭐죠? 틀려요? 틀려요? 그럼 어디에 적합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럼 아구가 맞네. 저를 지정한 놈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 지정한 놈이 짜는 게 이거 아니요? 그 지정한 놈 그놈은 지가 만들어놓은 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보고 인가할 거 아니요? 그럼 아구가 딱 맞지? 그러면 개발계획을 짤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3 동의받아서 짠다는 것도 알잖아요. 국가지자체가 할 때는 동의 안 받지만. 이게 정상이면 자, 구역 지정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럼 몇 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돼요? 3년. 인가를 받지 아니야.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가 받지 않으면 이러면 안 돼.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렇게 풀리면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는 옛날로 돌아가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아무 짓 안 했으니까. 그런데 머릿속에 이 부분은 뭐 이걸 떠나가지고 확 정리해놔야 되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뭐 국가균형발전, 그 다음 30% 이하일 때 주거상호 공업이. 그럼 몇 년 내 개발계획 짜고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되지. 330만 넘어가면 5년. 개발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또 몇 년.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원칙으로 개발구역 지정됐다. 원칙으로는 요거거든.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자, 구역 지정했죠?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된 날의 다음 날. 지금 여기 나온 것은 OX가 아니고 다 그대로 외우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짠다면 구역 지정 고시 날부터 몇 년?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 된 날의 다음 날. 330만 이상이면 5년을 한다. 이거 작년에 빈칸 내오는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리버리하게 내가지고 위에다가 5년 주고 말이야. 밑에 또 내고 말이지. 기억나죠? 그 문제? 그래. 개발구역 지정이 이런 사유로 해제가 되면 그 구역에 대한 국토법 따른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구역 전의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각각 환원되거나 뭐된 것으로 돌아가고 지구단위 없어져 버린다니까. 다만 공사 완료에 의해서 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공사가 다 끝나서 구역에 풀릴 때는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영어도 되고 진짜 우리 진짜 여러분들 진짜 합격해가지고 난 진짜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데 합격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울릉도 독도라도 한번 가고 진짜 1박 2일로 가든지 아니면 강원도로 가든지 뭘 진짜 옛날 얘기하면서 한번 갔으면 좋겠구만 진짜로. 그죠? 진짜 얼마나 재밌겠냐고 옛날 얘기하면 여러분하고 지금하고 180 달라가지고 얼굴을 못 알아봐요 선생들이. 내가 볼 때는 화장을 얼마나 하고 왔는지 예를 들어서 안 하다가 옛날에 합격자 파티하는데 한복 입고 온 신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 알아봤어요. 뭐 저 화장은 막 미장원 갔나 봐. 아침부터 막 머리를 막 어떻게 영부인처럼 해가지고 막 영부인 있죠 영부인 막 이건 쫙 우아하게 한복 입고 막 온 식구들한테 다 얘기했겠지 뭐 오늘 난리 났다고 막. 그래서 얼마 감동이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나는 이해는 한다니까요. 진짜 감동이잖아요. 나이가 진짜 50 넘었는데 나 합격했단 말이야. 이 시험을.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들 꼭 한복 입고 오세요. 개량 한복이라도. 자,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짜고. 요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면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짤 수 있다.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잖아. 자, 요 얘기가 바로 요 얘기. 아주 중요한 거. 지정권자는 자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3 동의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제 오케이 진짜로 콜?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무슨 계획 짤 때? 개발 계획 짤 때. 무슨 방식으로 할 때? 그렇지. 이게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그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 그 네 가지는 왜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거 있었잖아요.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요거 수용 사용 대상되는 각종 이런 권리들, 어떤 권리들이 수용 대상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은 세부 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거 쫙 읽어놓고 요 개발계획 짤 때 330만 이상으로 개발사업 할 때는 복합도시가 되도록 자족적인 이것저것 다 해결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짜야 된다. 얼마 이상이면? 330. 그 다음에 시행자 정할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자 또는 조합 둘 중에 한 놈 우선으로 정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야들을 우선 정하는데 개발계획 수립 후 몇 년 내 지정 신청 안 하면 지자체 등을 정해서 하라고 한다고. 그거 바로 다음 문장에 있는가 보지. 또 바로 있네. 바로 있어. 어제 눈을 안 띄더라고. 자, 봐봐봐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소유자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지만 얘네들이 신청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들 우선적으로 지정하지만 걔들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몇 년 내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위법 부당하다라고 하면 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네가 하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골라봐라 해서 국가가 답이었잖아요. 기억나죠? 기출된 문제를 자꾸 접목을 해서 갖다 붙여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응용해서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거기입니다. 지자체 등을 정해서 네가 하세요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이거예요. 이거. 26번 있죠. 요거. 요 지문하고 27번이 같은 사유거든요. 왜 소유자 조합이 1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 안 올라오거나 위법 부당할 때 있죠. 이거나 개발구역의 국공유지, 국가 땅을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 및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할 때는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 아까 똑같은 거예요. 요러지 않거나 야들이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지 않거나 면적의 2분의 1이란 말 나왔죠. 면적의 2분의 1, 총수의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조합을 설립해서 하고 싶다. 그럼 면적의 3분의 2 동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를 못 얻는 거예요. 그 면적의 2분의 1, 총수의 2분의 1만 갖춰서 와가지고 야 우리 조합 설립 절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자치단체 하는 게 어때? 라고 한다면 그러면 환지 방식이라도 소유자 조합을 고집 안 하고 자치단체 등을 보고 네가 하라고 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리고 요 사유 가지고 그때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해서 정답 국가가 낸 거예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에? 국공유지 제외 포함 이거는 안 나오는 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조합 설립할 때 그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 있지요. 변경 사유에 절대 헷갈리지 말아요. 사업 착수 2년. 그럼 실시에 인가 신청 안 하고 그러면 1년.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내 실시에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를 딴 놈으로 뭐 할 수 있다? 변경.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한다? 몇 년? 1년. 그러면 얘가 나오겠지. 실시 인가 신청 와서 인가해줬지? 그리고 몇 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1년에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 위법 부당하거나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했거나 실시계 인가를 취소당했다. 그러면 변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민간법인 등등은 지정권자 승인받아가지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해서 개발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 소유권 넘겨버리는 거예요. 신탁 방식이라는 것은. 신탁 등기라고 들어봤죠? 소유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것은 소유자, 조합 등의 민간 시행자겠지. 국가, 지자체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신탁회사하고 신탁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하고 이것만 놓으세요. 자, 드디어 조합 나왔죠? 자, 추진위원회는 정비법이라는 거 아시고요.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누구한테 설립인가? 지정권자. 제발 이거 쉬운 거 하면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고 뻔한 건데 어디 가서 동의받는 거. 요거 수도 없이 바꿨죠. 또는 했고 작년에는 요걸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렇게. 작년에는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면적이 얼마? 3분의 2 소유자 와 총수 2분의 1. 그래도 개발법의 동의는 정비법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어려운 말로 조족지열, 그죠? 볼까요? 개발구역의 면적 산정할 때, 자, 국공유지 포함해서 3분의 2 들어가야 되거든.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소유자로 보고, 다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로 본다는 것 이제 알죠? 이제 드디어 구분 건물이 뭔지 이런 거 알잖아요. 공유 이런 거 이제 대화가 조금씩 되고, 드디어 이런 대화되기까지는 1년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진짜. 내일은 또 무슨 과목이요? 중개사 어제 다 하고 만났는데, 화요일 날 수업한 거 자기가 80% 이상 정답을 알려주고 오겠다 이러더라고. 컨설이 빡빡 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마지막 나한테 선물 안겨주겠다 하면서 어찌 컨설 치는지. 장담도 할만하긴 해요, 그 양반이 원래. 컨설이 얼굴도 젊어 보이고 완전히 상태가 요새 뭔 좋은 일이 있는가. 얼굴도 상태 너무 좋더라고요. 그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해야 되는 거 알죠? 등기해야 돼요. 개발 계획이든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기준 정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시도 조례를 정한다는 거에 요거 정관의 장관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조합이 만드는 거니까 조합, 시도 조례. 사단 범인 도시개발, 요거 39번에 도시개발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아니다? 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그렇지 준용한다. 임원의 선임을 해임을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 알죠? 총회 의결사항이죠. 자, 41번 워낙 자주 나오는 거.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기획안을 소송할 때 누가 대표? 감사. 그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결격사유. 자, 교도소 갔다 온 지 몇 년 안 된 자 2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조합의 임원. 하도 내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내잖아요.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는 거 알죠?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 정비법은 그때부터. 50일 이상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이제 시험에 엄청 나오는 것들. 요거 45분에 작년에 통째로 나온 거 아니야? 대의원의 의결사항 중에 정개환, 정관 변경, 개발계획, 환지계획의 작성, 임원의 선임, 합병, 해산은 대의원에서 의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어디 있으면 총회. 정개환. 조합장 뽑는 것, 조합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합병 해산. 이걸 낱개로도 수시로 물어봤고, 통째로도 작년에 물어봤고, 올해 또 낱개로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임원의 선임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의 선임, 감사 선임은 대의원의 의결로 가능하다. 이러면 안 되지. 임원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만? 총회. 그런데 임원의 보궐 선임은 대의원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보궐선임, 보궐선거 들어본 적이 없나요? 에? 처음 들어본. 임원의 임기가 몇 년? 자, 3년이라 썼구만. 3년짜리가 이사가 했는데 2년 만에 1년 남은 게 있잖아요. 2년 만에 아파서 암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면 남은 1년 동안에 이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보궐선임이라고 그래. 이런 거는 대의원에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에? 근데 조합장은 안 돼. 분명히 기출문제 풀 때 설명했는데 조합장은 임기 1년 남은 상태에서 죽어버렸다. 보궐선임하더라도 총회 의결사항이에요. 조합장 왜 이사감사는 임기 조금 남았는데 요 남은 동안 뽑아야 되겠다. 이건 대의원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나?
하여튼 임원의 선임은 대의원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 얘기를 못해요. 좀만 들어가면 표정이 이렇게 살짝 처음 들어보다 이러니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막 쳐다봐줘야 되는데 자신감 없어지는 표정 지니까 이게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임원의 선임은 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돈 받아주면 100분의 4.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만들 때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야 되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 요거. 우리가 이 속에요. 내가 따로 만들어 줄라 하다가 보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 경면 변경 있죠? 아까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 허가받지만 사업기간 단축하거나 부지연면적 5%를 보면서 뭐 할 때? 축소.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자, 문장을 알아야 돼.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실시계획 제출하여 뭘 받고? 인가. 따라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인가 안 받지? 안 받아도 되지.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그러면 시군구로 저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서 인가 받고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같다. 다만 사업 면적 100분의 10 보면서 면적을 뭐 하거나 감소. 면감소. 비증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할 때는 뭐 하고? 신고. 그러지 않다. 면적은 감소. 비용은 증감. 100분의 10. 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기억 못하면 진짜. 이런 건 뭐 쉬운 거고. 자, 도시개발사업 몇 가지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 중에 택지를 요것만 외우면 돼요.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의 택지에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수용상 방식, 수용 방식. 나머지 다 환지예요, 환지. 그래서 박스 처리해서 넣어놓고 사업 시행 방식 관련된 거 틀린 거 모두 몇 개냐 할 때 얘만 딱 외워놓으면 됩니다. 대지로서 효용을 정진해야 되겠다. 토지를 뭐 형질 변경, 구획 지목 변경해야 되겠다. 공공시설 설치한다. 분합을 하자. 교환을 하자. 다 환지 방식이에요. 땅값이 너무 높아도 환지 방식. 수용을 할 때 어차피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하죠. 그럴 때 수용권 행사할 때 토지 소유자나 민간업자들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되는데 정작 이 지문보다는 뭐라고 나오냐?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서 수용할 때 이렇게 된다고. 걔들은 이런 뭐 3분의 2 소유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이게 드디어 떴어요. 자, 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돈 주고 땅을 협의 매입을 하거나 수용한다는 얘기지. 그럼 땅 주인이 안 팔면 기다릴 수가 없이 공익 수용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공익 수용을 할 때 이 개발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무슨 법에 따라가라? 공지법. 공지법의 사업인정을 따라 안 받아도 된다. 그죠?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실시계 인가가 아닙니다.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 공지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하고? 사업시행자가 발행한다.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데 민간 시행자는 보증을 받아야 돼. 그래 LH나 지방공사도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시행자니까 다 발행하죠.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소유자, 민간업자 다 발행한다니까? 그때 소유자, 민간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는 거예요. LH나 지방공사는 보증받지 않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발행하려면 누구 승인받고? 어디 갔어 이거? 지정권자입니다.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을 얼마 초과하지 않고 2분의 1. 지정권자 승인. 지정권자가 직접 발행할 수도 있지. 여러분들은 내가 압니다. 1초씩 떨어져서 반응을 한다든가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찬물 한 잔 먹고 하자 이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시간 된 건 막 기가 막힌다니까. 찬물 한 잔 먹고 갑니다. 그러면